강은이 노래 부르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대요. 그 친구들이. 그래요? 근데 저하고 있으면서 웃고 농담하고 아. 그런 거 보고 엄청 놀라서 사실 그때 이제 바깥에 간수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딱 조건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취재하는데 니네 개입하지 마라. 아. 그거는 저널리즘이 아니다. 그러니까 취재 성사가 될 때는 저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시간도 좀 더 길게 줘라. 최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들어주긴 했지만 바깥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깜짝 놀래가지고 웃음소리 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래면 아니 지금 웃을 판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저 한국 사람들끼리 막 웃는 거 보고 왜 웃었어? 뭐 때문에 웃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원본에는 계속 잔소리해요 저한테 뭐 안 된다 뭐 빨리 해라 막 그런 근데 제가 다 자르거든요. 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저널리스트로 온 거기 때문에 개입하지 마라 정부는 내 취재 활동에 막 그러면서 계속 저 원칙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음식도 엄청 협의를 본 거예요. 도약이 있을까봐.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먼저 먹어보겠다. 김이상국이 됐더라도 내가 무작위로 니네가 뽑아주면 내가 먹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 그리고 내가 그래도 취재진인데 그리고 저는 뭐 한국에서는 뭐 대충 뭐 그냥 뭐 전쟁터나 다니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외국에서는 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내 이름과 명예가 있는데 나쁜 걸 하겠니? 절대 그럴 거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서 그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줬고 그래서 음식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친구들이 있는 방은 지하돼서 햇볕도 안 들어요? 왜 반지하처럼 이렇게 그 창문이 있어요. 근데 뭐 햇살이 막 비추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운동 시간은 없었어요. 하루 종일.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강은이가 저에게 바깥에 잠깐 나가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굴 다 공개 돼서 어떻게 하든 진척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조만간 뭐 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처음에 그 백평강 물론 다 가명이겠죠? 네, 가명이에요. 네. 그 친구 아까 우리 다친 얘기 하다 보면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많이 감았거든요. 팔에다가 이렇게 그게 네. 팔도 부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부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자살할까봐 손을 아예 이렇게 붕대로 감아놨던 거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러면 그 자살했던 사례가 있는 거예요? 네,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2명이 아니고 여러 명 잡혔는데 잡힐 그 순간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고 잡혔던 사람도 자살을 한 사람이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yes라는 답은 했어요. 거의 이제 정보국 인터뷰할 때. 그래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한 부분들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포로를 잡는 상황에는 다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첫 번째 의문은 그거였어요. 러시아 포로는 이렇게 많은데 10,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북한군 포로는 2명밖에 못 잡았을까라는 게 저의 의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225 연대라고 이 연대에서 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는 작전을. 근데 거기 이제 부대원들을 인터뷰하면서 들은 건 대부분 자살했다. 그 카메라 놓고 그래도 작전 들어갔더라고요. 앞에다 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디캠을 준 사람들도 있고. 줬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김정은 장군 만세하며 자포가는 게 그거 찍혔잖아요. 네, 맞아요. 나 그거 보고 그때 근데 북한은 저거 모를 거란 말이지. 혼자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냥 총에 맞아 죽은지 어째 죽은지 그래도 저렇게 죽었으면 영웅칭으로도 줘가지고 가서 평양이라도 살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친구들이 죽었는데 북한 당국은 다 파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영웅 주고
아파트 주고 누구는 아예 이름도 없고 이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희 그 카메라 찍힌 건 혼자 자살하는 건데 여러 명이 자살한 경우도 있어요. 11명이 예, 여러 명이서 부둥켜 안고 같이 이렇게 수류탄 들고 예.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김정은 나온 연회에서 11명이 자폭했다 해서 저게 자랑이냐? 진짜 미친. 근데 제가 진짜 별별 그 군인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콩고 반군, 뭐 시에라리온 반군, 뭐 기니, 뭐 어디 막 진짜 구석구석 정글에 있는 뭐 이런 총든 막 이런 그런 전사들 위험한 데는 다 가봤잖아요. 네, 근데 북한군 같은 군은 없어요. 저 진짜 확실히 얘기하지만 그 러시아 포로들은요. 저 되게 웃긴 얘기가 우크라이나군이 군 작전 끝내고 트럭에 타고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저 뭐야? 그래서 세워보니까 러시아군인데 저 좀 내려가 주세요. 막 그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겠다고 자기가 그 정도로 이제 목숨이 이렇게 위태로운 순간에는 다들 그냥 항복하고 말거든요. 근데 저렇게 여러 명이 폭살을 한다? 아, 저거는 나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너무 아니 그 예전에 황당한 얘기죠. 일본 그 가미가제 때 그리 죽었잖아요. 그래서 일본군 보고 미군들이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무서운 놈들이 있냐 그랬는데 북한군은 세뇌도 세뇌지만 일본군보다 더 지독한 게 가족을 죽이니까 가족 살리겠다고 지가 죽잖아요. 일본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그 김정은 저놈들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삼족을 멸한대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제가 삼족을 멸한다는 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군 시대만 해도 100년 전의 일이에요. 100년 전. 가족은 안 죽였잖아요. 근데 삼족을 멸하고 가족의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친구, 지인까지 찾아내서 죽인다. 그래서 나는 북송되면 죽는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죽는가 아니면 돌아가서 처참하게 죽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삼족이 멸하는 걸 다 죽는 걸 봐야 되나 그러느니 자기는 북송 결정이 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저 친구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뭐 자살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서 취재하고 혹시 뭐 어떤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진짜 희미한 불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딱 북송되는 순간이 오면 걔네들도 결심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정말 많은 그 우크라이나 군 중에 그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거나 작전했던 정말 많은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폭사보다 더 무서웠던 얘기는 혈관을 물어뜯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백평강에도 군대 감은 게 이를 물어뜯을까 봐. 우크라이나 군들이 놀란 거죠.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교육 주는가? 교육을 하나 봐요. 어느 혈관을 물어뜯는지. 그래서 얘들도 그걸 알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 안 한 거 보면 얘들도 지금은 조금 희망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북송되는 게 결정이 나면 아마도 죽겠죠.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뭐 북한 정보원들이 있어서 저도 북한 돌아간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아직 오늘 여기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북한에서 분석을 해서요. 이번에 어디 지역의 출신들이 제일 많이 자폭하고 용감하게 죽었는지 분석을 했어요. 특정 지역이 나왔어요. 제가 그건 안 밝히겠는데 거기다가 훌륭한 전사들을 많이 키웠다고 또 표창해줬어요. 그 지역 도당에다가 니들 지역에서 제일 많이 죽더라. 어쨌든 우크라이나 군이 본 북한군은 너무 엽기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들, 그러니까 포로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준 거는 자폭만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포로가 안 되었다고 다 자폭을 했는데
나는 살아서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고 나 같은 걸 왜 낳아가지고 뭐 이런 그 죄책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는 해줬어요. 살아있지 않았을 때 죄책감인 거지. 살아있는데 어느 부모가 나는 뭐 고사포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이 세계 어디선가 살아만 있다면 그걸 원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또 추가로 또 궁금한 거는 걔들이 처음에 러시아로 왔을 때 삐쩍 말라 있었어요, 애들이. 그쵸. 예. 예, 영상에 잡혔을 때. 근데 그 러시아 쪽에서는 또 그 북한군이 취재가 되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마리아 킴이라고 예. K1급인 거. 고려인? 예, 고려인인데 아주 친러시아죠. 그래서 취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 얼굴이 다 통통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달 되면서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군복이 이렇게 작아진 느낌? 그래서 역시 먹는 게 중요하구나. 러시아군은 보급이 안 돼서 불평이라는데 북한군 입장에서는 신발도 이렇게 좋은 신발, 뭐 고기도 주고, 뭐 비계도 준다고 들었는데. 뭐 돼지 비계도 주고 또 물어보니까 그 소세지가 되게 맛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오늘 또 여기서 처음 밝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른 동료들은 전우들은 자폭하고 막 그랬는데 혼자 살아남은 게 마치 제가 이강수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강수를 알아요? 그래서 이강수가 누구야? 모르시겠네. 그래, 아니 그랬는데 언뜻 이렇게 생각나는 게 강릉 무장비 사건의 생존자이신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강수를 알아? 그랬더니 저희는 그냥 철저하게 이강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변절자는 이강수는 변절자 이렇게 배운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나만에 안 잡히겠다고 다 자폭했는데 이강수는 자폭 못하고 배고프다고 민가로 내려가가지고 뭐 밥 먹다가 잡혀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분이 그래도 그때 살아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남한에서 잘 사시는데 내가 너한테 뭐 우리 정부를 대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제를 대비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난 솔직히 말하면 뭐 남한 정부가 나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세상도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정말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청년은 청년이구나. 그렇지. 뭔가 배워가는 시기구나라고 느꼈고 16살 때부터 군에 나와서 뭘 받겠어요. 그 부대에서 이강수처럼 되지 말자가 이렇게 구호처럼 이렇게. 진짜요? 네. 우리 저 이강수 그분 신변안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변절자의 말로를 보여준다고 얼마나 버리겠어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이름이 윤석열. 그러니까, 아니 강은이가 나한테 그런 일, 남한의 대통령 아직도 윤석열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부대마다 구호가 뭐 윤석열을 때려 죽이자 뭐 난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안다고. 그래서 아니야 바뀌었어. 그랬더니 그 바뀌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한국은 있잖아. 딱 시기가 되면 다 투표해서 딴 사람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뭐 니네는 맨날 그 플래카드 맨날 바꿔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남한은 어떤 특정 세력이 다 이렇게 잡을 수가 없게 해서 서로 국민들한테 잘하려고 해. 그랬더니 정말 눈을 반짝반짝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청년들이구나. 뭔가 자꾸 러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배우는 시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는 이번에 10월에 포로 취재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전쟁 터진 다음에 자주 갔었죠. 그쵸. 2022년 개전하고부터 매해 갔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 북한군 참전한 다음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뭐 어디 저 우리 한설 장군 또 어디 저 어디 교수도 절대 그럴 리 없다 하다가 북한이 공개한 다음에 지금 아직도 전문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입 다물어진 사람들 꽤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편이 아니라 예. 뭔가 진실을 확인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근데 북한군이 온 걸 너무 확실한 사실이고, 심지어는 그 드론 영상으로 이렇게 봐요. 볼 수가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군이 이렇게 촬영도 하고,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정보국에서 관찰이 가능한데, 그럼 걔들 누구냐고요. 아 그게 뭐 저 소수민족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추측이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북한군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북한군이 거기 파병됐다는 사실을 러시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일반 시민들도 몰랐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을 붙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러시아가 한국 정부를 굉장히 의식했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찰을 빚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파병은 김정은이 직접 제안을 했다고 하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이런 카드도 있는데 하고 하다가 이제 파병이 됐지만 한국 정부에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러시아 쪽에 취재원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블로거 뭐 이런 러시아 블로거들 막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아니다, 얘네들 뭐 다른 소수민족이다 막 이렇게 쓰니까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그리고 그게 더 정확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게 제일 가깝고 자세한 정보니까. 근데 어쨌든 취재를 한다는 거는 실제 북한군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가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계기는 감청 자료를 처음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왔었던 들었구나 거예요. 그때 갈매기 막 이러는 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데 이게 왜 제가 듣게 됐냐면, 역시나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감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외국어인데. 근데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라고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들어보면 이거는 북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아무리 소수민족이라도 북한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게 첫 번째 그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걸 확신한 근거예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최정예 부대를 보냈고 아마 김정은도 한 달 만에 부대 절반이 그렇게 죽거나 사상자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실전인데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공개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북한군이 활약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좀 처음 만나보는 적이고 얘들도 그 처음 실전이고, 근데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한 뭐 10명 죽을 때 이쪽은 100명 죽었다는 시각이 있고, 아니면 그렇게 많이 죽긴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을 더 많이 죽였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직접 싸워본 친구들하고 얘기해봤잖아요. 어때요? 어땠대요? 처음에 북한군, 이게 첫 전투부터 교전을 최초로 한 그런 군인들부터 이렇게 만나봤었는데 물이 져서 와서 너무 놀랬다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군들은 드론 때문에 이제 여기는 물이 올랐던 거죠. 굉장히 소수로 이렇게 흩어져서, 왜냐면 개활지예요. 개활지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북한군들은 20명, 30명이 물이 져서 오니까 한 방에 다 이렇게 죽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첫 교전했을 때 이제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북한군
애들이 그 이렇게 막 그런 것들 자기네들도 경험치가 쌓이잖아.